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해요. 올해 65살이에요. 우리 동네 시장 입구에서 작은 빵집을 하고 있어요. 영자네 빵집이라고 간판도 소박하게 달았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좀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예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민호는 둘째 아들인데 정말 착해요. 어릴 때부터 말썽 한번 안 부리고 고등학교 때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도 보태주고 그랬어요.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동네 아줌마들이 영자야, 민호 언제 장가 보낼 거야? 고 자꾸 물어보곤 했죠. 그런데 민호가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랑 살면 되죠. 이런 말만 하고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젊은 사람이 왜 결혼도 안 하고 늙은 어미 밑에서만 살려고 하나 싶어서요. 그러다가 민호가 32 때 지연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날 민호 얼굴이 얼마나 밝았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보는 우리 아들 웃는 얼굴이었거든요. 지연이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키는 작았지만 얼굴이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인사도 대충 하는데 지연이는 달랐어요. 어머님,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사과 2봉지하고 백설기까지 들고 왔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이렇게 정성을 보이니까 저도 마음이 좋았죠. 아,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에 같이 밥을 먹는데 지연이가 제 말 하나하나에 네, 네 하면서 잘 들어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만든 무생채를 먹고는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저도 이렇게 요리 잘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평생 남들한테 칭찬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처음 본 며느리 될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민호도 옆에서 엄마, 지연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아. 후배들한테도 잘해주고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지연이는 정말 잘해줬어요. 주말마다 와서 어머님,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라고 물어보고 제가 새벽 5시부터 빵 반죽하는 것도 구경하면서 어머님 손은 정말 마술손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빵이 어떻게 나와요? 라고 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피곤함도 싹 가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결혼식 한 달 전에 지연이가 갑자기 울면서 온 날이에요.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 예단 문제로 자꾸 싫은 소리를 하세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길래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니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했더니 지연이가 제 손을 꽉 잡고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여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 친구들은 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 아이가 진심으로 저를 따르는구나 싶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우는데 제 마음도 뭉클해지더군요. 이제 우리 민호도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식 날도 참 좋았어요. 지연이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저한테 큰절을 올릴 때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친딸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말소리가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요. 하객들도 신부가 참 예의 바르다. 시어머니를 진짜 친어머니처럼 따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 듣고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신혼 첫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지연이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어머님, 오늘 반찬 해왔어요 라고 하면서 깔끔한 유리통에 담은 밑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주고 갔어요.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설거지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정말 고마운 며느리다. 이렇게 잘하는 애가 어디 있나 싶었죠.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어머님 댁에 가면 멀미가 심해져요 라고 하면서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오던 게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2주에 한 번이 되더라고요. 요즘 집안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요. 지연이가 그런 핑계를 대면 저는 그럼 그렇지. 젊은 사람도 지칠 때가 있는 법이야 라고 이해해줬어요. 며느리가 힘들다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지연이가 만들어 온 반찬들이 점점 성이 없어지더라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직접 만든 나물이며 조림이며 정성스럽게 해왔는데 나중에는 마트에서 산 것 같은 반찬들만 가져왔어요. 김치도 포장지에 붙어 있던 스티커 자국이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너무 바빠서 대충 사왔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제가 직접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와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렸는데 이제는 잠깐 앉아서 차만 마시고 가더라고요. 어머님, 저 좀 피곤해서 오늘은 일찍 가볼게요. 이런 말만 하고요. 민호한테 물어보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엄마, 지연이가 요리를 거의 안 해.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자고 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신혼인데 집에서 밥도 해 먹지 않는다니.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혼초라서 그런가 보다. 아직 어려서 집안일에 익숙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 서툰 게 많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하고 나물 여러 가지를
예쁜 용기에 담아서 가져다 준 적이 있거든요. 민호가 엄마 손맛이 그리워요라고 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손목도 아픈데 정말 정성껏 만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민호네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담아간 용기들이 그대로 버려져 있더라고요.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반찬 뚜껑을 열어봤는데 제가 만든 잡채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곰팡이까지 슬어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목 손가락 마디마디 아픈 것도 참아가며 만든 음식을 한 젓가락도 먹어보지 않고 버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음식이 맛없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 화가 나기보다는 서러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날 밤 민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만든 잡채는 먹어봤니? 했더니 엄마가 언제 잡채를 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민호한테는 아예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지연이한테 물어봐라. 했더니 잠깐 뒤에 어머니, 지연이가 그냥 깜빡했대요. 요즘 너무 바빠서 라고 하더라고요. 깜빡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용기째 몇 개나 가져다 줬는데 그걸 어떻게 깜빡해요? 그때부터 지연이를 보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진짜 마음은 어떨까?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거든요. 지연이의 웃음도 말투도 행동도 전부 가짜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김 여사님은 우리 민호 어릴 때부터 아시는 분이거든요. 영자야, 할 말이 있는데. 김 여사님이 그러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예쁜 용기에 담아서 가져다 준 반찬들 말이야. 그게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 봤어. 김 여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더니 김 여사님이 더 놀라시면서 어머, 그걸 내가 알았구나. 그래서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였나 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자야, 그것만이 아니야. 김 여사님이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며느님이 친구하고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야. 그때 김 여사님이 망설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얘기인가 보다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던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김 여사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시골 촌스러운 반찬 냄새 맡기 싫어 죽겠다고 하더라고. 우리 집에서
그런 걸 먹다니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김 여사님이 잠깐 말을 멈추시더니 시어머니는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지. 왜 여기저기 간섭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을 촌스럽다고 했다니. 그리고 저를 돈만 보내주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니. 김 여사님도 제 얼굴색을 보시고는 영자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새하얗게 됐는데 라고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느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그냥 민호 혼자 가라고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 김 여사님이 그 말씀까지 하시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지연이가 멀미가 심하다고, 집안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던 핑계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를 보기 싫어서,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안 온 거였어요. 김 여사님이 영자야, 내가 괜히 말했나?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라고 답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연이한테 부담을 줬나? 아니면 정말로 내 음식이 맛없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저녁 늦게 민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김 여사님 만나셨다면서요? 지연이한테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지연이가 벌써 김 여사님과의 대화를 눈치챘나 보다 싶었어요. 민호야, 너 솔직하게 대답해라. 지연이가 우리 집에 오기 싫어한다는 거 알고 있었니?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더니 민호가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지연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해요. 시댁 가면 피곤하다고, 어머님이 음식도 너무 많이 주신다고.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민호가 엄마 마음 상할까 봐서요. 그리고 지연이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평생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미운 감정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대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청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빵을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지낼까? 아니면 지연이한테 직접 말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지연이를 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였죠.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이기 어렵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민호가 혼자 집에 왔어요. 평소 같으면 지연이랑 같이 왔을 텐데 혼자 온 걸 보니까 뭔가 있나 보다 싶었어요. 엄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민호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했어요. 민호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엄마, 사실 저도 다 알았어요. 지연이가 어머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서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물어보니까 민호가 김 여사님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그날 집에 가서 지연이한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어머님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들어 주신 음식을 버리는 게 별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연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본심을 다 말하더라고요. 민호 말로는 지연이가 그때 정말 심한 말을 했대요. 시골 할머니가 만든 그런 음식 누가 먹어? 냄새도 이상하고 간도 안 맞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참견이 많아? 젊은 사람들 사는 것도 귀찮게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민호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이 갔어요. 우리 민호는 어릴 때부터 제가 고생하는 걸 다 봤거든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빵 만드는 것도, 손목 아픈 것도 참아가며 일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지연이가 더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그럼 어머님이랑 결혼해. 나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민호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민호네 부부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요. 민호야, 엄마 때문에 너희가 이혼하면 안 되지. 엄마가 좀 참을게. 그런데 민호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이가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그러면서 더 솔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도 맨날 시댁 가기 싫다. 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 이런 말만 했어요.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어머님을 진짜로 싫어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어제 지연이가 집에 돌아와서 한 말이 어차피 시어머니는 나이 드시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왜 지금부터 그렇게 신경 써야 해? 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고요? 제가 평생 민호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니. 민호야,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민호 목소리에 확신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한테도 할머니를 무시하라고 가르칠 게 뻔해요. 그때 민호가 제 손을 꽉 잡고 엄마, 지금까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지킬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민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 어머님이 불행하면 저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연이 같은 사람이랑 살면서 행복할 수도 없고요. 결국 민호는 지연이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이도 없어서 복잡하지는 않았어요. 지연이도 이혼에 동의했대요. 아마 처음부터 민호와 오래 살 생각이 없었나 봐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민호가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아들이 저를 위해서 이혼까지 한다니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혼이 끝나고 나서 민호가 다시 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제가 민호의 결혼 생활을 망쳐놓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민호야,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민호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에요. 엄마, 지연이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살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엄마,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랑 사는 게 더 외로워요. 민호의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다르면 더 쓸쓸하죠. 그 후로 저와 민호는 함께 빵집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퇴근하고 나면 빵집 일을 도와주고 주말에는 새로운 빵 레시피도 같이 연구하고요. 어느 날 민호가 엄마, 우리 가게 앞에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지연이랑 살면서 깨달았어요. 돈이 많고 예쁘고 똑똑해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걸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문구를 예쁜 나무판에 써서 가게 앞에 걸어 놓았어요. 손님들이 그걸 보고 참 좋은 말이네요 라고 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몇 달이 지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민호가 혼자서도 참 잘 사네. 엄마랑 아들이 정말 보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민호가 엄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럼 잘하고 있지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민호가 계속 혼자 살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엄마, 저는 이제 사람을 볼 줄 알게 됐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 어머님을 진짜 어머니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만 만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다는 걸요. 힘들었지만 덕분에 민호도 사람 보는 눈이 생겼고 저도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지금도 가끔 지연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집살이에 대한 부담이 컸거나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랬거나.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민호는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 지연이랑 살 때는 집에 오면 피곤해하고 말도 없었는데 이제는 빵집 일도 즐겁게 하고 저한테 하루 있었던 일도 재미있게 얘기해줘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빵집에 새로운 단골 손님이 생겼네요. 이런 소소한 얘기들을 나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반찬을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민호가 엄마 집밥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정을 누군가 뒤에서 욕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용기 내어 말씀드렸어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어머님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밤잠 설치고 뭘 잘못했나 자책하고 아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요. 그런 마음 다 이해해요. 하지만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거요.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참을 걸, 내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억지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배우자를 두면 안 돼요. 지금은 젊어서 부모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이켜보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배우자는 다시 만날 수 있어도 부모님은 한 분뿐이거든요.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시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도 이 글을 읽으실 수 있겠죠?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운 마음, 저도 이해해요. 저도 젊었을 때 시집살이 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 험담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정성이니까 맛있게 드세요. 그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러분을 위해 만드시는 거거든요.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며느리, 좋은 시어머니들도 많아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가족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민호와 둘이서 소소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빵집 손님들이 어머니 빵이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이런 말씀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가 행복해 보여요. 억지로 참고 사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저처럼 글로라도 써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외모가 뛰어나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조건은 부족해도 마음이 착한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요.
남의 마음도 내 마음처럼 소중히 여기고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면서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